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16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여러 번 표제란과 중심마크, 윤곽선, 그리고 스타일 편집기 작성은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일 첫 시간에 설명했던 과제를 참고하거나 14번 과제까지 중간에 시작하는 부분에는 다 있으므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앞쪽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iso.idw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바로 세팅된 표제란과 중심마크 그리고 스타일 편집기가 설정된 도면에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등가 투상도가 한꺼번에 나타나 있는 도면입니다. 단면선이 없으므로 절단선이 없으므로 바로 정면도부터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뷰 배치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 방향을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를 위쪽으로 이동해 보면 수문선이 사각형 영역으로 선택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면도 부분을 클릭해주면 평면도가 생성되고 우측면도 쪽을 클릭하면 우측면도가 작성됩니다. 그리고 대각선 위로 클릭해주면 등각투상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는 수문선들이 모두 필요하므로 은선 제거보다는 은선을 나타내는 상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 기본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등각투상도는 더블 클릭하고 음영 처리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은 크게 상관없지만 정면도에 보면 오른쪽 부분에 아래쪽 부분이 해칭이 되어 있는, 즉 가운데 부분은 평면도의 가운데 부분을 이쪽을 지나가는 부분을 부분 단면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영역을 부분 단면도로 뜯어내고 해칭이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심선을 표시하기 전에 해칭을 작업을 하여야만 도면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으로 부분 단면도 부분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클릭을 하고 반드시 정면도가 클릭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빨간 영역으로 도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 스케치를 그냥 이 정면도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위에 메뉴에서 스케치 시작을 하고 정면도 부분을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라인을 바깥 영역이 포함되도록 둥글게 선택하여 스플라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자, 3D 모형의 뷰 배치 메뉴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정면도를 클릭하면 뷰에 닫힌 프로파일이 있는 스케치가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 정면도를 클릭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냥 화면상에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이 스케치가 정면도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 전체에다가 그냥 스케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면도와 브레이크아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로 스케치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정면도를 빨갛게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 아래에 있는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형선 왼쪽 부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클릭하면서 바깥 영역이 둘러싸는 모양으로 되도록 스플라인을 작성합니다. 자, ESC를 클릭해보면 이 조절점들을 적절하게 이동해서 원의 모양을 좀 더 곡선이 완만하도록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스케치 마무리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아웃으로 단면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 메뉴에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정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브레이크아웃은 시작점을 이용해서 브레이크아웃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관통 부품과 다 이 스케치 영역으로 그려져 있는 뒤쪽 그림을 다 날려버리는 관통 부품이 있고, 그 다음 시작점을 눌러서 이 스케치한 영역이 어느 지점까지 잘려 들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주는 시작점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작점은 주의할 것은 이 정면도 자체에서 시작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치한 바깥 영역이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서 잘리는지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정면도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 가운데 영역을 지나가는 위치까지 이 스케치된 스플라인이 이 가운데 지나가는 부분을 까지 들어가서 잘라내고 이 부분을 해칭하고 이쪽 부분을 해칭해서 도면에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점을 지나가는 초록색 점들이 보이겠습니다. 이 점을 아무 곳이나 한 곳 클릭해주면 이 위치까지 들어가서 단면을 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점을 클릭해주면 확인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클릭해주면 브레이크아웃이 적용됩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수문선은 가시성으로 모두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그림인지는 투영을 해보면 정확한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뷰 배치 메뉴에서 투영을 선택하고 정면도를 클릭한 다음 대각선 방향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까 바깥으로 스케치한 영역을 가운데 점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 점을 클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형에 그려놓았던 스플라인을 영역으로 삼아서 안쪽 부분 이 위치까지 들어가서 도면을 자른 다음 이쪽에서 바라보고 단면이 나타나는 부분을 해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잘리는 위치, 그 단면이 해칭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 부분인지를 보고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는 딜리트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 처리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단면이 모두 완성되었다면 이제 중심선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에서 뷰 주석 메뉴에서 먼저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안쪽에 있는 호와 반대쪽 호를 클릭해주고 ESC를 클릭한 다음 중심선 한쪽을 반대쪽까지 연장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 표식으로 원의 중심선들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일자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다시 위쪽도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바깥쪽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일자 중심선으로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중심선 이등분을 통해서 중심선, 소문선 두 곳을 클릭해주면 이등분돼서 중심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정면도의 중심선입니다. 자, 정면도의 중심선은 왼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심선이 이 부분이 중심선이 정면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자 중심선을 선택하고 안쪽 부분을 갖다 대보면 호가 작성된 부분은 분리되어서 중심선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클릭해서 중심선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도 슬롯의 중심이 있으므로 클릭하여 중심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중심선이 외형선이 구분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케치로 선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플라인 할 때처럼 정면도를 클릭하고 스케치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으로 적정한 거리 대략 한 18mm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18mm 정도로 선을 입력해주고 위치는 형상 투영으로 선을 투영한 다음 위쪽에서부터 우리가 이 반지름까지 거리가 우리가 8mm였고 다음 거리도 8mm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까지 거리는 16mm가 되는 것을 우리가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의 위치가 우측면들을 보면 위에서 목각기가 8mm이고 또 아래로 또 8mm이므로 다음 중심까지가 총 위에서부터는 16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구속 조건으로 형상 투영한 선의 중간점과 18mm로 작성한 선의 중간점을 클릭해주면 거리가 중간 위치로 형상 투영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스케치하고 나면 선의 모양이 실선이므로 특성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하는데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특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의 종류를 일점세선이므로 체인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선 가중치는 선의 굵기가 중심선은 가는 실선 굵기이므로 0.25mm로 선택해주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모양이 좀 위쪽 부분과 모양이 좀 상이하게 나타난다면 이 선을 딜리트하고 우리가 아까 작업한 스케치 선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여 스케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위쪽도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 선을 18mm로 스케치하고 그 다음 수직 구속 조건으로 중간점을 구속해주고 치수로 위쪽에서부터 선의 거리를 8mm로 입력해주고 수평 구속을 주겠습니다. 각도로 선이 기울어지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선을 선택하고 18mm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직 구속으로 중간점과 중간점을 구속하고 치수는 선을 클릭하고 위쪽 선을 클릭한 다음 8mm를 입력해주면 선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 두 중심선을 스케치하고 스케치 마무리 클릭하면 동일한 모양으로 중심선이 작성된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스케치로 선을 작성하고 특성에서 선의 굵기나 색상,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도 중심선들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중심 표식을 선택하고 호와 호를 클릭한 다음 중심 표식을 나타냅니다. ESC를 클릭해주고 중심선들을 원하는 위치까지 연장시켜주면 됩니다. 조금 겹쳐져서 나타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일자중심선을 이용해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하고 중심선을 배치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 해칭이 일단 1순위이고 그 다음 중심선이 2순위로 도면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면도 치수입니다. 치수 주석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길이 치수 왼쪽부터 제일 가까운 쪽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외형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20을 입력하고 다시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으로 44mm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시 중심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44mm. 그 다음 위쪽 중심선과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28mm. 그 다음 외형선의 끝점과 중심선의 끝점으로 12mm. 그리고 전체 외형선의 끝점과 끝점에서 52mm. 그 다음 반지름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반지름 치수는 호의 특성점을 피해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8mm 배치하고 반대쪽에 R14mm를 배치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누른 다음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 마찬가지로 8mm 치수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지시선 텍스트입니다. 지시선 텍스트를 선택하고 지시되는 초록색 특성점을 피해서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60도 각도로 뽑아낸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R12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위쪽 부분도 지시선 텍스트로 클릭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클릭하고 파이는 아래쪽 기호를 쓴다고 했습니다. 파이 12 드릴 홀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ESC를 클릭하고 이 지시선이 착지선 위로 올라가야 하므로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을 하면 이 치수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변경하고 싶다면 치수 스타일 편집, 모든 지시선의 스타일을 동일하게 변경하고 싶다면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자, 우리 주 및 지시선 아래쪽에 보면 정렬의 형태를 착지선 위 전체로 선택해주면 되고 저장 닫기를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착지선 위로 치수가 올라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도면에 이러한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보여지겠습니다. 다음은 정면도 치수입니다. 먼저 치수를 이용해서 전체 길이 102mm, 세로거리
10mm, 그 다음 끝점 거리 18mm, 위쪽 거리 10mm, 세로 거리 40mm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도의 치수가 모두 기입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우측면도 치수를 입력합니다. 외형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 8mm를 입력하고 그 다음 끝점과 외형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치수 8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외형선의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14mm, 그리고 폭은 6mm가 되겠습니다. 외형으로부터 거리가 좀 짧으므로 조금 더 위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 치수를 선택하고 반지름 치수 R3mm입니다. 확인한 다음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으므로 ESC를 클릭하고 치수 위에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위쪽 지시선은 지시선 텍스트를 이용하여 클릭하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우클릭 계속 E-R8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모양이 나타난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으므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옵션을 찾아보면 지시선 텍스트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치수는 우리가 그냥 반지름 치수를 입력한 다음 치수의 모양을 변경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이 있다면 그 치수는 지시선 텍스트가 아니라 일반 치수로 입력하고 모양을 변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를 선택하고 그냥 홀을 클릭한 다음 일단 R8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가서 홈 키를 누른 다음에 앞쪽에 E-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클릭하고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의 지시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적정한 위치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꺾인 착지선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다시 치수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해 주면 우리가 왼쪽에 R3mm 치수도 이 모양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새 치수 스타일을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텍스트 탭으로 이동해 보면 우리 반지름 치수가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정렬로 되어 있는 것을 수평으로 바꿔주고 착지선 위 전체로 변경해주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착지선 위로 치수가 올라가서 지시선 텍스트 중심으로부터 지시선으로 나타나면서 지시선 텍스트 형태처럼 보여지는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일반 치수로 입력하고 변경해야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수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적정한 위치를 클릭한 다음 주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 우리 도면에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색상 저장을 하기 전에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도면층에서 목록을 하나 선택을 하고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계는 하늘색, 윤곽선입니다. 그 다음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 제목은 표제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색, 그 다음 마지막 치수 문자의 색상은 선은 빨간색이고 문자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확인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도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드래그하여 문자 색상을 지시선 텍스트도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문자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하려면 저장을 먼저 비번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장을 했으므로 비번호를 16번으로 지정하고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자, 출력은 인쇄 버튼을 감독관에게 2D, 3D 도면을 USB로 저장하고 가져간 다음 내가 출력하고 싶은 프린트를 설정하고 특성에서 도면 크기를 A3로 먼저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는 A3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색상은 검정색으로 출력하여야 하므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만약에 A3로 바꾸지 않았다면 최적 맞춤을 골라주고 A3로 바꾸어주면 1대1로 미리 보기에도 동일한 크기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인쇄를 출력하여 결과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6번 과제에 대한 도면을 2D 도면 연습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